특검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지금 김 여사가 구속 3개월 만에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좀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나요? 그러니까 김 여사 측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보석을 좀 신청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김 여사 상태가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자, 김 여사 측이 밝힌 증상은 이겁니다. 불안 증세가 있고요. 또 기억 장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지럼증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앞서 잠깐 이제 저희 들으셨지만 그 첫 특검 출석 때부터 건강 안 좋다 계속 호소를 해왔거든요. 근데 또 2달 전에 생각해 보면 구치소에서 무슨 검사도 받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여름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건강 이상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9월에는 지금 저혈압과 어지럼증이 심하다라고 해서 외부 진료를 받겠다라고 해서 구치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치소에서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소견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면서 지금 계속 외부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때 본인들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는 영부인의 건강 정보는 사실은 국가 기밀이라서 오픈을 하지 않는데 네. 그 당시에 이 영부인 시절에도 실신을 한 적이 있다, 저혈압으로 실신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의료 기록을 공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면 특검이 이 김 여사가 신청한 보석을 좀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이제 법원에 내겠다고 해요. 이게 특검도 상당히 강경한데 그럼 결과가 언제쯤 어떻게 나올까요? 원래는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보석을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조금 더 지연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보석을 청구를 받으면 판사가 정말 보석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당사자를 이제 피고인을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신문 기일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오전에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좀 속행될 예정이라서 아마 그 재판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 보석에 대한 신문 기일이 따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요. 오늘 특검은 김 여사의 모친과 오빠를 동시에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어머니가요. 소환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대용 국가교육위원장 카드랑 경찰 인사 카드 누가 가져가셨나요? 김용기고 특혜역 우연히 담당하셨는데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떻게 시작이세요? 근거북이 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거 왜 가져가셨나요? 지금도 한창 조사가 또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특검이 부른 이유는 뭡니까? 일단 특검이 오늘 그 모친과 오빠를 같이 불렀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밝혀내야 될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이 김건희 여사의 가족 기업이 있는데 이 가족 기업이 양평 공흥지구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양평군 공흥리 일대 아파트 350세대를 건설하는 이 개발 사업을 해서 800억 원 상당의 이제 이득을 얻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개발 부담금을 이 가족 기업이 전혀 이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1억 8천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소급해서 부과하게 된 경우에 그리고 이 개발 사업에서 어떤 특혜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오늘 특검이 밝히려고 하고요. 2번째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대가로 금거부기 같은 걸 받았는데 그 금거부기가 발견된 장소가 이 김건희 여사의 자택이 아니라 최은순 씨 모친의 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관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만약에 일부 물품들이 사라지는 경위가 무엇인지 이 부분까지 아마 밝힐 것인데 오늘 오빠와 이 최은순 모친을 동시에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차제로 소환을 하게 되면 이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소환돼서 각자 다른 방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각자 다른 진술을 하는 부분이 그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부르게 됩니다. 또 그런 해석도 나오는군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한번 짧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재판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출석한 재판에서는요, 이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예.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우리 증인한테 그 본회의장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특전사 우리 요원들보다는 10배 이상 많은 인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707의 능력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16명이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그들의 능력은 도망 다니잖아요. 제가 피고인 저 말씀할 기회를 좀 물어보셨으면 주십시오. 저 증인 답변하실 때는 좀 가만히 좀 예. 계셔 주십시오. 자, 법원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